어느 지역을 줬으면 좋을까요? 저는 물론 이제 서울입니다. 아, 서울인데 서울에 향후 10개 이상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미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로 구청에 이미 접수를 했어요. 백발! 백주! 1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심프로님과 함께하게 된 정희현이고요. 심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심프로님 채널에서 이렇게 네. 영상으로 뵙다가 네. 실제로 오늘 처음 뵀는데 훨씬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부끄부끄 아, 하시는 네네.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요즘에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웬 밤에 네, 저는 진짜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어찌됐건 뭐 6시간 천하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비상계엄령이 유지가 됐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싫지만 네. 일단 만약에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굉장히 하락세를 보였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뭐 건설 쪽이라던가 네.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져가면서 이제 공사도 올스톱이 될 상황도 올 수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될 수 있죠. 어쨌든 그래도 해제가 된 거는 참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은 일단 저희가 또 탄핵 전국으로 돌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거는 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부동산 시장에도 당분간은 좀 찬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렇죠. 완전 네. 냉각기가 접어드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한 번은 겪어봤었습니다. 네. 뭐 이전에 겪은 45년 전하고 다르게 네. 불과 몇 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탄핵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5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네. 그 기간 동안만 잘 버티신다면 다시 다시 시장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버텨줬으면 좋겠지만 네네네. 아무래도 어지러운 건 맞습니다. 네. 그렇다는 말씀은 일단 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로 큰 위기로 다가와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이게 하나의 기회로 작용해서 나는 자산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서울의 아파트나 주택의 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 예. 내가 지금 투자할 시기를 놓쳤어. 근데 지금 위기가 온다고? 나에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강심장이 있을까요? 아우, 저는 저도 그래요. 쫄아가지고 그런 강심장이 되셔야 우리 정의연 아나운서도 분명히 서울의 좋은 곳을 네네. 내 집 마련을 꼭 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심장이 돼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물론 이제 서울입니다. 아, 서울인데 지도를 한번 보면서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지금 서울 지도를 이렇게 보고 계신데 네.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1순위는 바로 삼도심입니다. 삼도심. 네, 알아요. 네, 이 강남, 그렇죠. 강남. 뭐 CBD, GBD, 네, 그렇죠. YBD. 네, 그거 아닌가요? YBD, 네. GBD 이렇게 있죠. GBD가 강남. 여기는 GBC라고 하는 곳이고. 그래요?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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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되는데, 네. 자, 이 지금 3도심에는 사실상 업무 시설밖에 없어요, 거의. 그 업무 시설과 그 다음에 주택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예요. 너무 비싸요. 강남 주변에 뭐가 있어요? 압구정이 있죠. 반포가 있고. 예. 영등포에는 뭐가 있나요? 방송국과 여의도, 금융가가 있는데 네. 여기는 지금 7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재건축 아파트들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여기 아파트들이 4, 50억대예요. 지금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죠. 네. 특히나 종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최대의 상업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업무 시설이 대부분이지 네. 여기에 주택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이 지역에는 지금 가격이 빠질 일은 이렇게 아무리 위험한 시국에도 네. 빠질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물건이 나오더라도 이 물건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는 네. 소액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지금이라도 서울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저 그러면 소액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소액이 네. 지금은요. 네, 2억 이하가 이제 소액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2억 이하. 네. 아, 그래도 뭐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람들 충분히 있을 것 아유, 같아요. 충분히 많죠. 네. 정년 안서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아, 뭐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러겠죠? 아,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 1억으로 살 수 있는 거 1억에서 2억 정도로 오늘 집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올해 따끈따끈한 정책으로 나온 뉴스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는 서울 동북권의 대개조 방향이 나왔습니다. 네. 이 뉴스는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거예요. 음. 자, 그 대개조라는 게 뭐냐면 완전 뒤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 지역은 대부분이 어떤 지역이냐면 배드타운이에요. 배드타운이 뭐예요? 그냥 잠만 자러 가는 곳이에요. 네. 이 지금 배드타운을 어떻게 하느냐. 이 배드타운을 이제 업무 지역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업무 시설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교통이 잘 돼야죠. 그렇죠. 네. 교통이 잘 돼야죠. 그래서 교통망을 지금 어떻게 확충하느냐. 네. 지금 이 동부간선 도로를 지하화하고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네. 지하화하면서 강남까지, 삼성역까지 쭉 한 번에 올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너무 막히는데. 그렇죠. 너무 많이 막히죠. 그리고 GTX 노선이 지금 위아래로 다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GTX가 뭐예요? 수도권 광역철도잖아요. 네. 수도권에 있는 사람까지 업무 시설까지 다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10분, 15분 이내로. 자, 그러면 네. 어디를 해야 되느냐가 중점적으로 그쵸.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네. 지금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한 곳이 바로 이 위인 노원에 있는 창동 역세권 개발입니다. 아, 창동. 네, 창동 역세권 개발과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에요. 근데 사실 너무 멀어요. 멀죠? 네. 자, 그러면 이 먼 지역에서 가까이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청량리역까지 내려옵니다. 아, 청리. 네. 아, 저 얼마 전에 청량리를 갔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완전 진짜 변했던데요? 완전 변했죠. 완전 변했어요. 청량리 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도 되게 보니까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옛날에는 사실 청량리 하면은 솔직히 좀 별론가 이런 생각을 많이 그쵸. 했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우리가 청량리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첫 번째 홍등가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맞아. 수산시장 냄새 나는 그런 거 생각. 그게 지금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량리 하면은 L65, 청량리 해링턴 플레이스, 한양 수자인 하면서 60층, 65층짜리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기차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9개 노선이 운행 중이고 네. 말씀 잘하셨는데 여기에 추가로 5개 노선이 더 추가 신설이 됩니다. 어떤 거요? 여기에 추가 신설되는 노선 중에 네. 제가 아까 좀 전에 어떤 노선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뭐 GTX요? 네. GTX 노선이 B와 C 노선 두 개가 환승 노선으로 청량역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하나만 해도 엄청난 호재인데 두 개나요? 그렇죠. 오. 자, GTX 노선을 네. 전체를 따지고 보면요. 예. 서울 시내에 GTX 노선이 딱 세 군데가 환승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 있어. 네. 어디냐면 삼성역, 삼성. 그 다음에 서울역, 서울역. 그 다음에 청량리역. 대박이다. 이렇게만 환승 노선이 지나갑니다. 근데 좀 기분 나빠요. 저는 강서 사는데 왜 강서는 강서도 하나 노선이 들어가요. 어디요? 네, 강서에는 네.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자, 이 트라이앵글 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서울 시내에 굉장히 많은 노선이 지나다니죠. 그 중에 서울에 앞으로 향후에 10개 이상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당연히 서울역 근방 아니죠? 자, 서울역 하나는 맞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어딜까요? 왠지 느낌상 청량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좀 전에 9+5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눈치가 네. 빠르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 시내에 10개 노선 이상 지나가는 곳은 서울역하고
청량역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군데밖에. 그러면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네. 노선이 하나 지나가도 내 집 앞에 지하철이 뚫린다고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근데 하나가 더 들어와. 음. 가격이 또 뛰겠죠. 네. 근데 여기에 10개, 14개가 뚫려가요. 어떨까요? 근데 진짜 14개 생겨요? 네, 14개가 지나가게 돼요. 와, 진짜 대박이다. 지하철의 역할이 뭔가요? 그냥 지나가는 게 역할인가요? 내려줘야죠. 그렇죠. 사람을 실어 날아주는 거죠. 네네네. 사람들이 거길 오게끔 만들어주는데 그만큼 노선도를 많이 넣어준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강북권의 삼성역이나 강북권의 서울역, 제2의 용산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네. 강북권의 가장 대장 지역이 될 곳이 바로 청량리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갑자기 생각난 게 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을 강남으로 네. 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는 거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이 청량리가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량리를 그렇게 또 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네. 강북권을 제가 계속해서 이 동북권을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네. 동북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주거 형태를 이룰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동네 네. 자체가. 네. 근데 이 베드타운에 업무 시설이 생긴다. 음. 그럼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그 지역 안에서 뭔가 인프라를 갖추겠죠. 네. 가격 상승도 되고. 네. 그리고 청량리 일대는 지금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연구원들이나 기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의료 기업들은 그 안에서 연구도 활동하지만 어쨌거나 기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회사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고소득자들이. 예. 이미 지금 홍릉 쪽 주변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네.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긴 거리냐면 지금 보시면 이 홍릉부터 네. 이 모든 지역을 다 바이오 클러스터, 바이오 의료 기업들이 들어오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와, 꽤나 넓네요. 그렇죠? 오. 자, 이 지역들 그리고 카이스트까지 이렇게 묶어서 전체가 의료기기 그다음에 의료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에서 고소득자들이 예. 과연 여기 지금 가서 보시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그래도 예전의 청량리 모습은 위쪽은 갖추고 있어요. 개발이 아직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고소득자들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고소득자들을 위한 인프라로 상점들이 바뀌겠죠. 상가들은 바뀌게 돼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다시 개벽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거기가 지금 어딘 거예요? 왜냐하면 청량리가 동이 좀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죠. 네네. 자, 지금 청량리 동으로 들어가고요. 동 명칭으로 따지면 네. 그 위에 카이스트부터 시작해서 네. 이 지역 전체가 바이오 클러스터. 네. 이거에 대한 정부에서 네. 발표도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은 고려대역과 회기역 가운데에 있는 그렇죠. 청량리동에 있는 쪽에 지금 바이오 클러스터가 들어온다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바이오 클러스터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못 네.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찌됐건 뭐 대변역을 한다라는 건데 이 네. 근처에 살아야지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청량리역 일대에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네. 전체 재개발할 수 있는 구역을 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예.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청량리역 주변에 이 지역은 제가 아까 뺐어요. 그쵸? 여기에는 기업 활동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제가 정유현 아나운서가 들어가실 수 있는 곳을 네. 저는 그래도 정유현 아나운서의 네임밸류가 있으니 네. L65를 들어가셔도 된다. 그리고 그라시엘을 들어가셔도 된다. 가고 싶네. 네, 해링턴 플레이스를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여기의 가격이 이미 20억이에요. 진짜요? 네. 65층짜리. 청량리인데요? 네, 청량리인데 20억이에요. 빨기 힘들다.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L65나 수자인이나 아니면 해링턴 플레이스처럼 20억이 될 수 있는 곳을 네.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마 1, 2억 가죠? 네.
가능합니다. 2억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10배예요. 네, 10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네. 잘 보세요. 이 현장들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성격이 네. 여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예요. 네.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는 종상향을 시켜서 음. 지금 여기는 상업지로 종상향을 해놓고 예. 그런 다음에 1000%의 용적률을 받고 들어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 주거 지역에 네. 250%의 용적률을 받아서 지어야 되는데 네. 이게 아니라 무려 1000%. 4배나 더. 네, 1000%를 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네. 세대수가 조합원 수가 네. 100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 근데 여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로 해서 무려 1000%의 용적률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250%를 받았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 둘 다 비교를 해보면 네. 100명이 250% 받았을 때와 1000% 받았을 때 얘는 세대수를 500세대를 만들 수가 있는 곳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 250%를 받았으면 150세대만 나올 수도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대수가 많이 나오는 아파트,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게 사업성이 좋을까요? 150세대만 나올 수 있는 게 더 사업성이 많이 지을 수.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사업성이 좋겠죠? 네. 그러면 지금 배수가 0.5배수와 지금 여기는 거의 5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5억짜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똑같은 권리가액이 5억이라고 했을 때 네. 5배와 0.5배수를 하게 되면 1.5 아니에요? 그렇죠. 1.5죠. 네네네. 네, 1.5를 하게 되면 네. 얘는 지금 권리가액이 얼마가 될까요? 5억에서요? 네. 6억 5천? 그렇죠. 얘는 6억 5천이에요. 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5억? 5억에서 25억인가요? 그렇죠. 25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권리가액 자체가. 네. 근데 여기 아파트에 있는 곳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가가 10억이다. 네. 그러면 좀 전에 6억 5천하고 뭐 25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오긴 했지만 네네네.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250% 용적률을 갖고 있는 일반 재개발보다는 네. 얘는 추가 분담금이 3억 5천이 더 들어가는 거고 네. 얘는 낼 추가 필요가 분담금이 낼 없는 필요가 거고. 없는 거죠. 아, 네네네. 그러면 네. 용적률을 굉장히 우리는 잘 따져봐야 돼요. 그렇네요. 네, 똑같은 용적률을 갖고 있는 사업지보다는 네. 오히려 역세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음. 이미 추진 중이거나 네. 네, 이런 지역에 들어가셔야 똑같이 투자금을 내더라도 누구는 나중에 추가 분담금 아파트 들어갈 때 추가 분담금이 있고 네. 나는 없고 그러면 나는 2억 가지고서도 정말로 이렇게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네. 또 중요한 건 재개발 지금 지역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재개발이 언제 될 줄 알고 그렇죠. 재개발 언제 될 줄 알고 언제 될 줄 알고 보통 저 같은 전문가들 얘기할 때 묻어두셔야 돼요. 네. 10년은 보셔야 돼요. 10년이요? 네, 10년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사업 초기. 완전 그냥 이제서야 막 그 동의서를 걷거나 네, 이제 네. 어떤 사업을 해보자라고 작은 얘기들, 작은 목소리들 나올 때 그때부터 10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네. 이미 구청의 역세권 활성화를 접수를 해서 네. 추진 중인 곳입니다. 이 시작한 거예요. 공사 시작했어요? 공사는 아니지만 네.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부에다가 보고는 하고 접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한 몇 년 정도? 저는 10년 아래로 무조건 봐도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그 지역이 바로 지금 보시면 여기 전농 14구역이라고 있어요. 네. 이 전농 구역은 전체를 봤을 때 전농동 구역에 네. 지금 8구역, 9구역, 그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구역, 전농 뭐 신속통합구역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근데 전농동에 대장 아파트가 이미 레미안 크레시티라고 하는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있어요. 레미안이 있네. 그리고 바로 옆에 롯데캐슬 노블레스라고 하는 아파트도 있고요. 근데 옆에 지금 중학교도 있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가지고 있어요. 레미안 3대장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청량리 일대는요. 네. 지금 서울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일반 재개발이라던가 예. 이런 지역들 모든 사업이 다 들어와 있어요. 청량리 일대. 그래서 청량리는 완전 대변혁을 할 거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연 아나운서 이미지에는 L65가 제일 좋아요. 하지만 L65만한 아파트가 이 지역에 들어옵니다. 어떤 아파트요? L65 같은 아파트가 이 지역에 들어와요. 왜냐? 네. 여기가 이미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로 구청에 24년 10월 25일 날 이미 접수를 했어요. 오. 이름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가칭 14-2구역. 14-2구역. 여러분 주목하세요. 14-2구역. 네, 14-2구역입니다. 네. 그래서 구청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음. 공고 공람일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오. 그 이후부터는 신축이 나와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아, 이거 좀 솔깃하네. 갑자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청량리의 대장 지역은 네. 이 우측, 동측편인 전농동 지역이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왜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예요. 네. 주거와 상업 업무 시설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네. 제가 이 지역은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상업 시설과 업무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네. 바이오 클러스터. 네네. 여기는 그냥 돈을 쓰는 사람들과 돈을 쓰기 위해 가는 지역인 거예요. 여기는 주거로. 그렇죠. 주거로 활용하는데 가장 많은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내가 새 아파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와인 한 잔 마셔야죠. 아니 이거 10년 뒤에 청량리역에 그 그림이 싹 그려지는데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가셔서 여러분들도 가시고 정리하면서 한 번 더 가신 다음에 L65를 한번 보시고요. 네. L65를 보신 다음에 뒤로 살짝 한 5분, 6분이면 넘어올 수 있거든요. 네네. 넘어와서 여기서 바로 보여요, L65가. 그러면 저 그림을 그냥 내가 서 있는 곳에다가 갖다 앉혀놔 보세요. 아,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2억대 투자로 20억이 되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 시나리오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이 2억을 어떻게 투자한다는 말씀이세요? 자, 이 2억은요. 네. 어디다 투자하냐면 네. 이 지역 안을 이제 부셔서 아파트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지역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뭘 투자해야 되냐? 소형주택에 투자하는 겁니다. 뭐 빌라나 네. 그 소형주택 오래된 뭐 연립이라던가 단독 다가구가 이런 소형주택이잖아요. 예. 그 중에 신축급 이런 소형주택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찌됐건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 2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네. 나중에 그 아파트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진짜로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맥시멈 10년. 맥시멈 10년이고요. 저는 네. 10년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돼요.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이라도 뭔가 내 집 하나 마련을 해놓으시고 그거를 임대로 돌리셔도 되고 네. 내가 실거주를 해도 될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지역이 있으니 이쪽으로 지금이라도 선점해서 들어가시면 차후에는 네. 정말 20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으면 입주권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제 머리에는 여러분 전농 14-2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전농 14-2.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 임장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같이 가주시나요? 그럼요. 그렇지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같이 가시는 걸로 하시죠. 저는 좀 그냥 해주세요. 상담 신청서를 내시면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먹히네. 지금 이렇게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여기 가보고 싶고 이 지역에 대해서 더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우리 프로님과 함께 네. 손잡고 함께 떠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끄르트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